안녕하십니까. 맑은 히어링테크 대표이사 유승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핫 이슈로 떠오른 스위스 번화폰 보청기의 기속형 제품 그리고 귀걸이형 제품에 대해서 피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고객 데이터를 제품 테스트 시행으로 했어요. 그리고 오디오그램도 자, 청력도를 다 입력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통 고객님들이 청력 검사 결과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고 안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보내주셔도 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정교하게 피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피팅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피팅을 도저히 이제 청력 검사를 못 하시는 상황이시라면 어쩔 수 없지만 휴대폰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청력 검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 유캐니어라는 앱이 있습니다. 구글에 다운 받으셔가지고 청력 검사 하시는데 5분이 안 걸려요. 굉장히 빨리 청력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청력 검사 결과지를 캡처를 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피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좌측 기계를 지금 커넥트를 했거든요. 그리고 ITC 모델이고요. 벤트라는 것은 기성품에는 다 막혀 있어요. 이게 공기 구멍이라고 순환해주는 구멍인데 본인이 뭐 중이염이 있으시거나 좀 기속형 기계를 끼셨을 때 답답하시는 분이 있으면 맞춤 제작을 할 수 있어요. 이 기계도 맞춤 제작을 통해서 이 벤트 작업을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자, 이 피팅 공식이 아주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번화폰에서는. 근데 보통 나로한 제품이 모든 사용자에 적합하고 굉장히 어음 이해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선명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주로 선택을 합니다. 초기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보청기를 인식을 할게요. 자, 보청기를 인식을 하는데, 자,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자, 보청기 그럼 저희 컴퓨터에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청기와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연결 장치가 있습니다. 하이프로 1, 하이프로 2가 있는데 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거의 보청기 가격과 맞물리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케이블도 있어야 되는데 케이블도 없으시기 때문에 결론은 못합니다. 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고요. 자, 새로운 피팅을 시작을 합니다. 또 선택을 하고요. 적용을 하신 뒤에 자, 데이터 작성 중이라고 하는 건 아까 기록했던 청력 검사 결과를 보청기에 입력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자, 청력대는 이렇게 머물러져 있고 주파수에 대한 이득은 이렇게 줄 것이다. 그리고 레벨 1, 2, 3가 있게 되는데 9채널 성능의 보청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단조롭게 피팅을 하실 수도 있고 좀 중간 정도, 그리고 난 좀 세부적으로 하겠다. 그럼 이제 9채널의 보청기 성능을 다 사용을 하시는 거죠. 레벨 3에서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250, 500, 750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저주파수, 그리고 대화음의 영역 여기까지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주파수 영역 이렇게 되게 되는데, 자, 큰 소리, 작은 소리, 중간 소리, 작은 소리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로 잡고 이렇게 막 올리면 이렇게 막 이득이 올라가요. 그리고 내리면 이득이 또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 앰피어라고 하는 거는 앰피어라고 하는 건 최대 출력입니다. 자, 출력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이게 50dB까지 이득을 줄 수 있으니까 웬만한 중고도 난청인들은 거의 모두가, 경중고도 난청인들은 거의 다 모두가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피팅을 물렸을 때 이 피팅 값이에요. 이 피팅 값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피팅 프로그램에서 청력도를 분석을 해서 이 정도의 이득만 줘도 이분은 잘 들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려요. 고객님들한테. 어떤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혹은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그리고 귓속에 뭐 울리세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적합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출고를 하게 되는데, 출고를 하고 난 뒤에
이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뭔가 좀 이상해, 혹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좀 이상해, 이런 것들을 다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자, 두 번째 피팅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사용을 하시면 딱 두각을 나타내요. 굉장히 좋다, 잘 들린다, 그게 50%고 나머지 50%는 이런 상황에서 좀 불편해,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렇다면 저희는 또 이렇게 피팅을 합니다. 자, 기계를 다시 받았어요, 저희가. 그렇다면 전화를 하겠죠. 자, 집안, 레저, 작동, 여행,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주로 라이프 스타일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통 이런 경로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거예요. 자, 집 안에서 전화를 듣는데 전화 벨소리가 난 잘 안 들려. 여기 전화기가 있는데 내가 여기 있고 전화 벨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 혹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상대방 목소리가 잘 안 들려. 혹은 어딘가로부터 다른 방에서 들리는데 애들이 날 부르는데 그게 잘 안 들리더라. 혹은 야외에서 누가 부르는데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기존 거를 다 삭제를 하고, 자, 다른 방에서 부르는 소리, 정보의 추가, 전화, 통화, 추가, 레저 활동관, 야,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잘 안 들려. 추가. 이게 가장 좀 크죠. 난청인들이 가장 고통받는 게 이거예요. 한 사람과의 독단적 대화는 보청기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좀 잘 들으시는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목소리가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실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도 상담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잘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을 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난 교회를 다녀. 추가. 수업 듣는데 선생님 말씀이 잘 안 들리더라. 회의를 하는데 대표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렸어요. 추가.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 설정하면 뭐가 바뀌냐? 자, 아까 피팅에 갔죠. 변경사항 적용. 피팅에 가면 이 결과값이 바뀌어요. 고객님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지금 그래프가 날 때가 올라가면서 이 수치가 약간 변동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피팅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1차적으로 피팅을 하고 2차적으로 고객님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져가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체킹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삭제를 하고 다른 방에서 부르는 소리, 야외에서 부르는 소리, 추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불편한 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청 귓석형, 특히 귓석형 보청기를 쓰셨을 때 가장 불편하신 부분이 뭐냐면 본인 목소리가 울린다, 혹은 음식을 씹을 때 귀에서 너무 굉음이 나서 힘들다. 그게 주로 이 저주파수 영역대에 해당하는 음이에요. 그 음들을 정말 자유자재로 보나폰 보청기는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보청기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 부분이 틀립니다. 자, 잘 보세요. 내립니다. 내립니다. 끝이죠. 왜? 000 돼 있으니까. 하지만 또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이 정도로 보나폰 보청기는 음질에 굉장히 중요한 중점을 두고 있어요. 부드러운 음질, 그리고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세심하게 배려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보청기 피팅 프로그램이 흔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본인 목소리는 안 들릴 정도로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본인 목소리가 뿐만 아니라 이 저주파수에 해당하는 소리가 생활 환경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생활 환경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갔죠. 그런데 올라간 이 주파수들 때문에 여기 중간에 있는 대화음의 영역이 비교적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피팅을 잘못해버리게 되면은 주변의 환경음들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에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피팅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보청기를 피팅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저는 했는데 생각보다 고객님들을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팅을 합니다. 저희는. 자, 피팅을 하고 이게 P1, P2, 뭐 P3, P4까지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메모리 버튼 기능인데 이건 웬만하면 저희는 안 씁니다. 왜냐면 보청기에 메모리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버튼이 추가로 하나가 더 생기면서 굉장히 기계도 커지고 그걸 실수로 누르게 되면 막 마음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주문하실 때는 기성품을 쓸 것이냐, 저는 맞춤 제작을 하겠다라고 맞춤 제작을 할 것이냐. 맞춤 제작은 출장을 통해서 저희가 출장을 갑니다. 물론 출장비는 주셔야 되고요. 기계가 워낙 싸기 때문에 싸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기성품 제작은 다 맞아요. 저희 회사 블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기성품을 이 보충기를 웬만한 분들에게 사용을 다 해봤는데 거의 모든 연령대, 10대는 제외하고요. 20대부터 모든 연령대에 맞춰가지고 다 착용을 해봤는데 다 잘 맞았어요. 안 맞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경이란 건 귓속이죠. 귓속이 짧냐 기냐 그리고 넓냐 좁냐에 따라서 조금 들어가는 깊이가 틀릴 수는 있지만 보청기가 안 맞았을 시에 나는 그런 피드백은 삐 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울링 소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만약에 기성품을 구매를 하셨는데 하울링이 너무 심하게 난다. 물론 없겠지만 있다면 이런 피드백 관리자를 통해서 피드백 검사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좀 피드백이 완전히 없어지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출장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기계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영상은 유키니어 플랫폼을 통해서 청각 검사를 하는 방법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